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씩 해볼 테니까 설명하는 거 잘 들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 else if가 하나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밑에 있는 이 친구를 디테일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quals 가지고 지금 따져보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equals가 아니라 start with로 바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start with이라고 하는 애는 equals랑 다르게 이 뒤에 온 문자열로 cmd가 시작하면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이 cmd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이 이런 키워드로 시작을 한다면 이 조건을 타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 제가 이걸 띄워드렸죠? 이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인지할 수 있게끔 일단 여기까지는 한 겁니다. 우리가 뒤에 글번호 부분을 이거는 하나 출력문을 넣어서 여기다가 명령어 잘 들어왔니? 이런 거 하나 테스트를 해본다면 article detail 1 해도 들어올 거고 article detail 2 해도 들어올 거고 start with로 썼기 때문에 잘 들어와 주겠죠. 그 다음 이제 명령어에 입력된 글 번호 부분, 이 숫자 부분을 우리가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변수에 저장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이 뒤에 명령어가 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플릿이라는 애는 이런 겁니다.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명령어를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스플릿 메소드 안에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구분자, 인자로 들어가는 구분자를 통해 내가 공백을 기준으로 얘를 자를 거야. 그럼 이 스플릿을 통해서 얘를 잘라버리면 얘는 article이라는 한 덩어리, detail이라는 한 덩어리, 1이라는 한 덩어리가 나오게 돼요. 내가 지금 원하는 구분자를 공백으로 넣었기 때문에, 근데 공백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 생략이 되어 있는 애라서 안 넣어도 되긴 해요. 근데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사용하는데 헷갈림이 덜 할 거니까 명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명령어 자체는 cmd가 들고 있는 거니까 얘한테 split이라는 애를 통해서 이 안에 구분자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 메서드, 스플릿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한번 들여다봤을 때 얘는 스트링 배열을 리턴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스트링 배열을 리턴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겨먹은 하나의 문자열을 세 덩어리로 쪼갰으니까 그냥 스트링 타입으로는 절대로 저장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얘는 이제 3개가 된 거고 얘는 1개였던 애인데 개수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스트링 배열로 우리가 얘를 받아줄 겁니다. 스트링 배열 그래서 cmd 비츠 정도라는 이름을 주고 받아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가 이거라고 했을 때 얘가 세 덩어리를 잘 쪼갰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2번 방에 있는 얘가 0번, 얘가 1번, 얘가 2번의 데이터가 꽂힐 거니까 2번 방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출력을 해서 cmd 비츠가 들고 있는 0번 방 데이터부터 1번 방과 2번 방의 데이터를 다 한번 눈으로 봐보죠. article detail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cmd 비치가 잘 나오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서 그냥 활용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제가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숫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얘는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런 에러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거를 막 해결하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고 지나가긴 할 건데 얘가 에러가 나는 이유는 알고 가야겠죠? 지금 우리가 한 행동은 뭐였냐면 article, detail, 띄어쓰기를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얘는 두 번째 방을 꺼내 와야만 해요. 내가 입력한 명령어가 애초에 여기가 없다란 얘기예요.
공백 기준으로 얘를 쪼개면 두 덩어리 나오겠죠. 이번 방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하고 있으니 얘는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거 못 가져온다 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나 해주셔야 되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번 방에 있는 데이터 얘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좀 꺼내 놓고요. 얘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변수에다가 담아주는 작업을 좀 할 겁니다. 글 번호기 때문에 우린 글 번호라는 데이터를 int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으니까 이 친구를 여기다가 넣고자 코드를 짰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왜? 스트링 배열 안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 타입이 스트링일 거니까, 그럼 이 스트링의 데이터를 int 타입으로 형태를 변환시켜 줘야 id라는 변수에 얘가 들고 있는 값이 잘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을 int로 형변환을 하기 위해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형변환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id라는 값, 우리가 명령어에 입력했던 이 번호, 이 부분을 얘가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id가.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그럼 제가 아까 정리해드렸던 거에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3번. 여기까지 먼저 완료가 돼야 그 다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articles 안에 내가 보고자 하는 글의 번호는 지금 id가 들고 있습니다. 이 id랑 일치하는 게시물이 있는지, 그러니까 글 번호인데 글 번호가 이 id랑 일치하는 게시물을 좀 찾아줘야 돼요. 그걸 찾을 때 우리가 순회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렸고, 순회라는 건 당연히 반복문을 통해서 찾아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향상된 포문을 좀 사용하도록 하죠. articles를 순회해서 반복문이 한번 돌 때마다 각 방에 있는 애들을 article이라는 변수에 꽂아 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누구랑 누구를. 지금 articles에 들어있는 게시물이 얘가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게시물 번호를 준 게 얘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게시물이 들고 있는 id 값과 내가 원했던 id 값과 얘네들이 일치하면 이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건문을 통해 우리가 찾아내야만 합니다. 일치하는 애를. 자, 그렇게 찾아냈을 때 이제 없으면 메시지를 보여준다.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찾아내는 로직까지 왔고, 없으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으면 보여준다 했는데, 제가 이 없다 있다의 경우를 순서를 바꾸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 조건이 참이라면 찾은 거니까 있는 경우거든요. 여기다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있는 경우니까 이제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출력문을 넣을 거고, F를 사용해서 서식 지정자로 번호 이렇게 줄바꿈 해주고, 여기에는 현재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ID 그리고 타이틀 바디 이런 식으로 제목 내용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보여준대요. 찾았을 때 보여준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id라고 하는 이 게시물이 갖고 있는 번호는 라스트 아티클 id라는 값 때문에 자동 증가되면서 겹치지 않고 올라갈 거예요. 처음 쓰면 1, 두 번째 쓰면 2, 세 번째는 3, 4, 5, 6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건데, 한번 찾아내고 나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딱히 없겠죠. 만약에 끝까지 반복문이 돌았다고 해도 또 같은 경우를 만나는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내려왔어요. 다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다 끝났는데 얘가 출력이 한 번이라도 됐다면 일치하는 걸 찾아서 출력을 한 경우일 거고, 밑으로 내려왔다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 내려왔다면 실제로 없었던 경우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서 제가 출력문을 하나 넣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얘도 F를 사용해서 %d 전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주고, 여기에는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를 넣어야겠죠.
자,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만 두면 찾았을 때 이거 출력할 거고 끝나고 내려와서 얘도 출력하겠죠. 그럼 올바른 상황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얘를 조건절에 가둬야 돼요.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얘를 출력해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쓰려고 보니까 이렇게 가두는 건데, 자, 얘는 게시물, 내가 지금 찾았을 때 일치하는 게시물이 없으면이라는 상황이거든요. 없는 경우가 되려면 이게 한 번도 출력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조건문이 여기에 위치하는 게 올바르지 못하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 찾고 있는 위치가 이 반복문 안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여기다가 붙여놓고 else if 같은 걸로 따져봐야 됩니다. 혹은 else.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면 문제가 뭐냐? 반복문이 한 번 돌 때 찾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출력할 거고요. 게시글이 두 개면 한 번 또 돌겠죠? 돌았는데 일치하지 않아. 그럼 또 출력하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티클 디테일 2번. 당연히 없겠죠. 찾아서 없는데 왜? 안 만나고 출력을 왜 안 해주지? 다시 디테일 2 여기를 들어왔는데 출력을 안 한다. 이것 때문인가 보구나. 아닌데 아까 출력되는 거 확인했는데 아이디 2번 들어있을 거고 일단 한번 해보죠. 그래도 안 나오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반복문을 돌았습니다. 돌았을 때 당연히 여긴 비어 있을 거고 꽂아서 비교를 때렸는데 당연히 일치하지 않았을 거니까 얘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너 왜 안 하니? 이럴 때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이걸로 합시다. 당연히 2번은 안 나올 것이고 당연히 3번도 안 나올 것인데 1번도 안 나오네요. 애초에 얘를 타지 않는다라는 건데? 아, 오케이. 자,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가 향상된 포문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향상된 포문이 아니어도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어떤 경우냐면요. 얘가 지금 사이즈가 0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향상된 포문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갖고 있는 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까지 다 돌려요. 그쵸? 그럼 이 조건을 따져봤을 때 얘가 이제 돌려고 안에다가 넣으려고 봤는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된다고 하더라도 썩 좋지 못한 방향이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만큼을 또 빼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 친구 지우고 얘만 좀 살려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좀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찾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출력하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뭔가 그냥은 안 되겠고 지금 이 if문, 이 반복문 안쪽에 있는 이 if 조건을 타고 들어왔을 때 일치하는 경우를 찾았기 때문에 그 일치한 경우에 대한 게시물에 대한 데이터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원하는 글 1번이야 라고 입력했을 때 이 1번 글을 비교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이 조건 안에 들어오면은 찾았다는 얘기겠죠. 그 상황에서 이 1번 글에 대한 데이터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얘가 들고 있겠죠.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친구가 얘가 1번 글의 내용을 고스란히 들고 있을 겁니다. 이 조건이 참이 됐다면 그 상황이니까 얘가 이 반복문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예요. 그럼 이 반복문 끝나면 죽겠죠.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출력이 처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밑에서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죽기 전에 또 백업을 하나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티클 타입으로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은 초기값 널 넣어 놓을게요. 참조형 타입들은 모든 기본값이 다 널이기 때문에 일단 널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쟤한테 백업 시킬 거예요. 현재 게시물의 정보를 갖고 있는 아티클의 내용을.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반복문이 도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브레이크. 한 번이라도 만나서 찾아버렸으면 그냥 더 이상 같은 글이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그냥 걸어버릴 거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이제 여기서는 없는 경우를 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값이 null이라면, 자, 우린 이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 자체에 처음에 null이라는 값을 넣어놨었는데, 이 반복문 로직을 통해 일치하는 경우에만 found article이 재할당을 받고 있죠. 그때만 값이 바뀌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값이 바뀌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null이란 얘기는 이 로직 안에서 일치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null인 상태로 밑으로 코드가 진행이 됐다. 그럼 이게 게시물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일치하는 게시물이 없는 경우. 그래서 그때는 이 출력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이 출력이 나왔다면 더 이상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령어 다시 입력받으러 continue를 사용해서 올려 보낼 거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 조건문을 참을 만나지 못하고 continue를 만나지 못하고 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게시물이 실제로 있는 경우가 될 거니까 우리가 아까 보여주려고 했던 이러한 출력문을 그냥 써줄 수 있을 거고, 써줄 때 이 아티클 아까는 이 안쪽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티클이 갖고 있던 게 맞는데, 지금 반복문 끝나고 나서 실제 게시물 갖고 있는 변수는 이제 found article이 되겠죠. 얘가 갖고 있는 id, 타이틀, body를 출력해서 보여주겠다. 자, 그러면 지금 아티클 디테일 2번 했을 때는 2번 게시물은 없어요. 한 번도 찾지 못해서 그냥 널로 내려왔거든요. 라는 뜻인 거고, 자, 게시물을 하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티클 디테일 1번 하면 1번 글이 잘 나오는 거죠. 글을 하나 더 쓴다고 해도 2번 글 보겠다라고 하면 2번 글이 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따져가며 일치하는 경우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업을 했기 때문에 백업해둔 데이터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디테일은 이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완료를 시킬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옛날에 자바 공부하실 때 아마 다들 이렇게 공부하셨을 텐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셨을 수 있고,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뭔가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 다음에 진행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또 커밋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리스트가 아니지. 또 물어봤군요. 매번 해주는 게 좀 귀찮은데. 자, 지금 내용도 수업 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밑에 나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 코드 적용시킨 다음에 코드를 써내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웹 개발을 지금 수업에 들어오신 이 시점부터는 사실 그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져요. 내가 이 코드 지금 못 써도 돼요. 근데 이 코드 써져 있는 걸 보면서 눈으로 쫓아가면서 얘가 이게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파악하며 얘를 읽어내려갈 수 있는 그 흐름 파악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웹부터는 이게 정말 엄청 큰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 직접 써보는 거, 이거 따라치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냥 쭉 적용시켜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얘를 읽어보면서 강사가 왜 저렇게 설명을 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이 정도 할 거고 내일은 또 다른 기능들 몇 가지 더 만들어 보면서 가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